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을 비롯한 도내 서해 바다에 해상풍력 단지가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 사업 추진이 본격화됩니다. 군산시는 산업부에 오는 25일까지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사업 공모를 신청하고 구체적인 입지 선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익산 시민들이 지방선거를 맞아 직접 공약을 제안하고 후보 검증을 위한 정책 토론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선거의 주인공이 되는 선거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군산시가 일상모험과 가치 나눔, 문화공유도시라는 슬로건으로 12개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추진 실적을 평가받아 연말에 법정문화도시 선정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채용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이번 채용 행사에 참여한 12개 기업들은 영업과 사무,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40여 명을 채용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서해 앞바다는 그동안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서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군산시는 이를 근거로 산업부에 늦어도 오는 25일까지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하는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할 예정인데요. 이 공모에 선정되면 군산시는 최대 국비 43억 원을 지원받아 최적의 입지를 정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청도 서쪽 10km와 말도, 방축도 앞바다, 군산시가 지난해 바람의 세기와 습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풍황 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해상풍력을 설치하기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로 오는 8월이면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이미 이곳은 여러 차례 조사에서 바람의 세기가 풍력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지역 내에서 해상풍력 관련 좀 용역 등을 했을 때 기본적인 풍속 정도는 잘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통 한 6천 후반대로 돼 있다고 하면은 전문가들은 괜찮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군산시는 이를 근거로 산업부에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사업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최대 43억 5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2024년까지 어업과 해양 생태계에 영향이 적으면서 경제성이 높은 최적 입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군산시는 인허가가 가능하고 통항이나 어업 활동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1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여비를 이끌어내야 하는 수용성 문제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서해 앞바다에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면 어장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고 걱정한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과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공감대 형성에 나서왔습니다. 어민들과 협의가 잘 되면 2년 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주민 수용성, 주민들과 대화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하려면은 위원회를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민간 협의회 정도 해서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를 협의회를 구심점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과 대화해서 입지를 특히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환경과 피해 보상을 놓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공모 신청으로 대규모 단지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북을 찾았습니다. 오늘 윤 당선인은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우선 추진 정책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또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기업에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한 중국 사례를 예로 들며 새만금과 전북을 기업들이 바글바글거리는 누구나 와서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익산 시민 대부분이 아파트 분양가가 높게 형성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산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닷새간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6%는 분양가가 높게 형성됐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아파트 분양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투기 수요 통제와 불법 거래 단속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설문조사에는 익산 시민 324명이 참여했습니다.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군산 융복함 미래교육센터가 다음 달에 문을 엽니다. 군산 융복함 미래교육센터는 군산시와 군산교육지원청이 24억 원을 들여 신풍동 옛 월명초등학교에 조성됐습니다. 센터 1층에는 VR, AR실과 AI 로봇실이 들어서고 2층에는 드론과 코딩, 3D 프린터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군산교육청은 다음 달 개관하면 학생과 교사 중심의 동아리 지원과 차세대 미래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재생에너지 분야 핵심 전문 인력 양성이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오늘 산업부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 공모 사업에 선정돼 8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및 해상풍력 분야 석 박사급 전문 인력 150명을 양성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는 전북대와 군산대, 전주대 등 3개 지역대학과 LS 일렉트릭, OCI 파워 등 26개 도내 기업이 참여합니다. 익산 시민들이 지방선거를 맞아 직접 공약을 제안하고 후보 검증을 위한 정책 토론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주인공이 되는 선거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에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익산시에 필요한 공약을 공모했더니 135건이 접수됐습니다. 시민이 제안한 정책들은 공익성과 내용 충실도,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20건 정도 추려지게 됩니다. 다음 달 초에는 익산시장 선거 출마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 135건 중에서 좀 20건 정도를 좀 선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익성이라든가 내용의 충실성, 그리고 또 기존에 시행되고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정책들을 좀 이렇게 선별을 해서 선거 출마자가 유권자 표심 공략을 위해 직접 결정한 공약을 벗어나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약을 발굴해 출마자에게 제안하겠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지방선거라고 하는 과정의 어쨌든 주인공은 저희들은 시민이고 유권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 과정에 좀 시민들의 목소리가 부각되는 그런 지방선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익산 지역 농업단체들도 직접 나섰습니다. 익산 농업회의소 등 18개 농업단체들이 공동으로 익산시장 후보 정책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농 복합도시로 불리는 익산인 만큼 농민들이 후보들의 농업정책을 직접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익산시장 후보들이 농업 농촌 발전에 대한 소신과 정책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요. 정책 대결의 올바른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여기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업 분야 공통 공약을 확정했습니다. 농업소득 기반 마련과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 6개 분야에 걸쳐 21개의 공약을 익산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할 방침입니다. 농업 농촌 공통 공약 자료집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단체들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농업 농촌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약을 같이 함께 하자 이런 뜻으로 지방선거를 맞아 공약 제안과 정책 토론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익산 유권자들. 유권자 참여가 활발해질수록 선거의 가치는 더욱 빛나게 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도지사 경선이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늘부터 23일까지 1차 경선을 치릅니다.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6일부터 29일까지 1, 2위 후보가 참여하는 결선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달 안에 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여야 대진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송하진 도지사의 공천 배제돼 송 지사의 재지지율이 광주 전남 후보들보다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주 위원장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관위원으로 들어간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다며
송 지사를 지켜드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승리를 위해 개혁과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제 지지율 조사가 가장 결정적인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송 지사의 3선 도전과 노령 등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며 주민들이 후보를 공천했을 때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하는 민심을 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군산형 기본 대중교통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군산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와 군산 기본소득연구회는 성명을 통해 시장 후보들이 군산형 기본 대중교통 정책을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군산형 기본 대중교통은 군산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최소한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들은 기본 대중교통을 도입하면 관광객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지난해 12월 제4차 문화도시 사업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일상 모음과 가치 나눔, 또 문화 공유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앞으로 1년 동안 군산 문화도시 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이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발표한 문화도시 조성 사업.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법정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지역 고유 문화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지정된 문화도시는 도내에서 완주군과 익산시 등 2곳이었습니다. 올해 말 지정되는 4차 법정 문화도시 선정을 앞두고 군산시가 전국 12개 시군과 함께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예비문화도시는 1년간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정문화도시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군산은 일상 모음과 가치 나눔, 문화 공유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지역 주민들의 일상이 문화가 되는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전체를 문화로 보고 일상을 중요시하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 문화 다양성을 좀 끌어내고 그다음에 우리 주변 지역 가치에 좀 집중하자는 생각에서 동네라는 틀을 굉장히 중요하게 끌어내고 있고요. 군산시는 군산 문화도시 센터를 중심으로 12개의 예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들 사업 가운데 지난 14일과 15일 동네 문화추적단과 동네 문화카페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시민들은 음악과 미술뿐만 아니라 체육과 농업, 음식 등 일상 문화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다양한 아이템을 기획했습니다. 저는 이제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그 농업 문화를 추적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농업 농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좀 바꿔준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군산의 역사적 의미를 찾아서 저희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들려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요. 지난번 동네문화카페 다른 선정팀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 운동이나 음식 등 굉장히 다양히 많은 문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월에는 문화공유대학을 열어 군산 문화도시의 핵심인 문화공유와 동네 문화에 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또 재생사업 등 다른 사업으로 개발된 말랭이 마을과 옥산면 힐빙센터에 문화 콘텐츠를 추가로 더한 27 문화 스테이 프로그램으로 동네 문화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네 시네마도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신흥동 같은 경우에는 그 아트 레지던시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에는 군산시와 문화도시센터 등 중간 지원 조직이 모여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 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협의체는 시의 문화정책과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도시센터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한편 직접 사업에 참여해 시민들의 풍부한 일상이 지역의 문화가 되는 과정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민주당 강임준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군산을 청년들의 창업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강임준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4차 산업기술을 실현할 청년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의 농수산해양 등 고유가치를 활용한 로컬 창업 기반인 농수산해양 먹거리 창업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100세대 이상의 청년 임대주택을 건립해 청년 주거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익산시 공공합폐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3년 전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시비와 유착 의혹이 불거져 관련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았던 공공합폐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업체 선정이 이번에는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익산시는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공개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하려다 시의회로부터 제동이 걸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원일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3년 전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것을 조용식 예비후보가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헌일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장애인 복지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 예비후보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29억 원을 투입해 일반형 복지, 특화형 발달 장애인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 무료 치과 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식당의 급식 단가를 증액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거석 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장애인 고용을 늘리고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서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9년 6월 기준 전북교육청 장애인 고용 비율이 2.11%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권장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인 3.8%를 목표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도내 권역별 직업 중점형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특수학급 신설 및 증설로 장애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천호성 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지역사회 내 교육 자원을 적극 발굴해 학교 교육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가칭 교육나눔 뱅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천 예비후보는 지역사회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유무형의 자원들이 다양하지만 이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마을 교육 공동체인 교육나눔 뱅크를 통해 자원들에 대한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현장과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적 가치에 부합한 형태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업 특강과 면접, 채용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채용 한마당이 오늘 열렸습니다. 채용 한마당에 참여한 12개 기업들은 영업과 사무, 생산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면접 정원의 구직자들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자 면접관들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식품진흥원은 식품진흥원 본관에서 현장 면접 채용 행사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채용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6곳과 식품벤처기업 6곳 등 12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여러 명의 인재들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9월에 입주에 맞춰서 지금 선채용해서 유능한 인력들을 확보하려고 채용 설명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채용 즉시 제대로 근무할 예정이고요. 현재 여기 공장이 9월 달에 완공되면 같이 와서 근무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면접뿐 아니라 이력서 작성, 면접 특강 등 취업 교육과 일자리 상담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구직자들은 면접 기회와 함께 취업 교육과 관심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갖게 돼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곧 졸업을 하는데 이런 기회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찾기 힘든 기회인데 여기에 오게 돼서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채용 행사인 마이스터고 학생과 취업준비대학생 50여 명, 경력단절 여성 20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 기업들은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영업과 사무, 생산 등 분야에 총 40명을 채용할 방침입니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과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 여성들에게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채용 한마당. 이번 채용 행사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만 1,3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11만 1,302명, 해외 유입 17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808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166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2만 1,520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4,88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1,691명, 익산 868명, 군산 753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8일 기준 0.82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6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7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산 코로나19 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수가 44% 줄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군산의 코로나19 중등증 환자 병상 수는 군산의료원이 74개, 동군산병원 16개 등 217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군산의 병상 수가 387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43.9%가 줄어든 겁니다. 한편 군산의 중등증 환자는 모두 65명으로 병상 가동률은 29.9%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세계 자연유산인 고창갯벌에 검은머리 물대새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갯벌에서 검은머리 물대새의 산란을 관찰했습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서해안 섬 등지에서 주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창군은 검은머리 물대새의 서식이 확인된 만큼 고창갯벌 주변에 산란지 보호 협조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노동중심 5대 정책을 공개하고 도지사 후보들에게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하진 도지사의 공약 중 노동공약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동권 책임 강화와 노동자 안전 강화, 노동정책 담당부서 설치 등 5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안호영, 김윤덕 후보와 달리 김관영 후보는 노동정책 제안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성폭력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12년에 걸쳐 의붓딸을 343차례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혐의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군산경찰서가 경미소년범 1명을 훈방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군산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에 따르면 경미소년범 1명에 대해 감경 처분인 훈방 결정을 내리고 소외계층 청소년 2명에 대해서는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경미소년범에 대한 감경 처분을 통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스마트 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시는 오늘 스마트 도시계획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회의에서는 스마트 도시 공간계획 구상과 시민 리빙랩 추진계획 등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의 스마트 도시 구상계획이 보고됐습니다. 시는 오늘 보고회를 통해 스마트 도시 비전과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스마트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사업 발굴과 국비 재원 조달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춘포면 새마을부녀회가 관내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50가구를 방문해 직접 만든 밑반찬을 전달하는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군산 옥구 라이온스 클럽이 옥구 회전교차로 주변과 대학로 일원에 거리 정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군산 신풍동 지역협의체가 축복 할인마트를 착한 가게 17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6도, 최고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9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9도에서 2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